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책을 읽기보다는 강의를 반복해 들으셔가지고 용어를 빨리 익숙하시면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 삼아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겁니다. 1월 달부터 기본서가 따라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책을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무효 취소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리편을 잠깐 건너뛰고 무효와 취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리편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 책은 17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은 174페이지 이쪽으로 먼저 오세요. 지난주 했던 걸 연결하는 겁니다. 자, 174페이지 펴셨습니까? 자, 그럼 칠판으로 오시면 지난주 했던 거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봉을 바꿨어요. 지난주까지 파란색이 좀 안 보인다 해서 이번에 학교 가신 분이 잘 보이는 거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해야겠죠.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성립 요건은 당, 모구 외우셨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성립한 걸 전제로 이쪽으로 넘어오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이쪽 단계로 넘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해야만 효력을 따지겠죠. 그때 당사자는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란 말이죠.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행위할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 타 기억납니까? 대강 들은 기억나죠.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것을 확가적 타 이래 오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의사와 표시가 먼저 일치하겠죠. 일치해야 됩니다. 즉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효력 요건이죠.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 즉 매매 계약했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죠. 그때는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민법에서는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이 괴란 경우죠. 못 갖췄을 때 법이 관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과 봉식화는 다 정상만 공부하죠. 근데 민법은 대부분 비정상을 공부합니다. 이걸 다 갖춘 정상적인 경우는 법이 관여하지 않죠.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이 요건을 결한 비정상의 법이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공부 오래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비정상을 하니까 사람이 저같이 약간 비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학교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효력 요건을 결합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한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기억납니까? 여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재착사강 딱 네 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다 무효 사유. 여기 없는 것도 다 무효 사유, 다 무효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오직 재착사강 딱 네 가지예요. 했을 때 먼저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의사 무능력자행위 무효가 됩니다. 다음 행위 능력을 결하면 제한 능력자죠. 거기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시험 범위 아니라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미성년자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한 능력자는 다 취소 사유예요. 네, 시험은 미성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이 확가적 타 필요하죠. 이걸 결함이 여기는 무효 사유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이걸 결한 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용어로서 비통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 요건을 결한 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기 강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비통착사강 공부하셨죠. 근데 우리가 둘째 시간을 공부했지만 이게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제가 학교 간 사람을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다행히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굳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지만 예외적 무효였죠. 그래서 여기 비통의 무효 사유가 있고 여기 착사강의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는 원칙적으로 다 절대적 그랬어요. 즉 앞사람이 무효 취소가 되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죽었죠. 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비통착사강 무효 취소는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의 3자 보호가 있었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이라면 그 3자에게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원칙은 다 절대적입니다. 자,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 공부했던 거죠? 이미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만약 이행했을 때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근데 이행했다면 괜히 이행했기 때문에 내 거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게 103조 104조였죠. 103조 104조로 무효였다면 이행했을 경우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말로 불법원인 급여라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습니다. 이행 전에 모든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행 후 여기가 다릅니다. 이행 후 하필 무효 중에 여기 103조 104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유 무효 103조 104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전은 똑같지만 이행 후에서 103조 무효인가 다른 사유 무효인가 나누는 실익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죠. 근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겠죠. 취소권이 있더라도 귀찮으면 취소 안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없으면 취소하지 않아요. 그럼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이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취소하면 행위실효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결국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이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은 174페이지 오세요. 174페이지. 자, 연필 빼시고 제가 책 읽으면 무조건 밑줄하고 거기만 보시라 그랬죠. 자, 책을 보세요. 상단에 챕터 6번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아래 01번 서론이 있습니까?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 보세요. 무효와 취소 개념 서 있죠. 먼저 무효 보세요. 무효 그 아래 칸에 사례가 있어요. 사례 보세요. 갑이 자식 A가 아닌 을려에게 토지를 증여 동그라미, 증여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증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 그러니까 의사무능력 상태로 증여했죠. 그럼 무효란 말이죠. 그럼 그 아래 칸 효력에서 처음부터 효력 없어요. 그 아래 칸 이제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죠.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칸 서로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랬죠. 이제 오른쪽 칸 취소로 오세요. 먼저 취소 밑에 사례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병이 아버지 골프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정가 체결했다. 그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래줄, 그 아래 칸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근데 취소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그 말이 소급에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래 칸 이제 시간상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할 거거든요. 계약이 법률행위죠. 그래서 계약일 즉 법률행위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고 좀 이따 합니다. 그다음 그 마지막 칸
이행했다면 여기도 서로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큰 2번 무효가 먼저 나옵니까? 그럼 파란색 1번 무효란 써 있죠. 자, 동그란 1번 밑줄 잘하고 있죠? 자, 1번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중간에 파란색 3번 무효 종류가 있습니까? 그 밑에 박스가 있죠. 먼저 박스 1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있습니까? 밑줄 돼 있네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밑줄한 겁니다. 뭐 책 살 때부터 밑줄 있던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말한다. 그래서 선의 3자도 보호 안 되죠. 제3자 100명, 1000명, 10,000명 다 죽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동그라미 2번 상대적 무효 있습니까? 그럼 당사자가 하는 무효이나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양이 주장이죠.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비진의 표시와 통정어의 비통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176페이지. 파란색 4번 무효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처음부터 법률의 효력이 없다. 자, 동그란 1번. 쌍방에게 채권 채무가 없으므로 서로 계약 이행 책임 없다. 즉 여기서 서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습니까? 동그란 1번 원칙. 급부를 이행한 후 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여기에요. 103조, 104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예외. 반사적 행위로 인해서 급부를 이행한 후에는 급여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가로 열고 그것을 불법원인 급여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럼 우리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무효에 관한 좀 기본적인 법조문을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칠판으로 와보세요.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서 답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137조에서 법률행위 일부 무효가 있거든요. 그럼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화끈합니다. 화끈하게 원칙은 전부 무효. 원칙을 전부 무효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할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 같은 말로 가정적 의사입니다. 가정적 의사 있으면 이때는 나머지는 유효가 돼요.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 그래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예외적 나머지 유효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해는 있고 듣고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빌려준 자를 채권자, 빌린 자가 채무자죠. 근데 채권자가 담보려고 하니까 채무자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그래서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 중에 5천만 원 채권이 무효인 것이 판명됐어요. 자, 그럼 얼마 빌려줬죠? 1억을 빌려줬는데 그중 일부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채무자 값이 이럽니다. 1억 중에 일부 무효죠? 그 원칙 전부 무효니까 이것도 전부 무효가 되니까 전부 지워달라고 전부 말소 청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여기서 이걸 전부 말소하면 될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봐보세요. 자, 5천이 무효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유효란 말이죠. 그러죠? 이처럼 1억 원은 1억에 5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1억 중에서 5천이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저당권 등기를 아예 안 했을까요? 아니면 유효인 5천만 원짜리 저당권 등기 했을까요? 그렇죠. 유효인 5천만 원짜리 저당권 등기 했을 것 같죠. 그런 가상적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5천만 원어치 유효가 되겠죠. 따라서 갑은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것을 말소 청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예외적 나머지 유효가 됩니다. 근데 시험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전부 무효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럼 자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법조문 하락입니다. 137조 있습니까? 자, 법률의 일부 무효예요. 자, 법률의 일부 무효인데 원칙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게 가상적 의사,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나머지는 유효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1월달에 기본서로 다시 하실 거예요. 그 다음 138조가 있는데 무효행위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토지가 있거든요. 시가가 한 1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재개발 사업가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를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 부동산을 다 샀거든요. 다 샀는데 값만 안 팔아요. 값만 안 팔고 버팁니다. 그럼 갑이 뭐 하는 거죠? 값만 안 팔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알박기. 갑이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4억에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갑은 지금 시가 차익이 얼마 벌었죠? 3억을 벌었죠. 그럼 이게 지난주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라고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어쩐지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알박기 지난주에 들어봤잖아요. 자, 봐보세요. 자, 104조 무효는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현전 불균형 있죠. 다음 우리 현재 궁박 상태예요. 궁박. 지금 이것만 못 사서 발 동동 굴리고 있죠. 다음 갑은 지금 한 건 하려고 폭리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4조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됐죠. 자, 한번 봐보세요. 그럼 법원은 이걸 무효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재개발을 시켜줘야 할까요? 웬만하면 재개발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르기 판시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매매대금이 과다해서 104조 무효인데 만약에 갑과 을이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이것을 한 1억 2천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에게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이건 무효죠. 이 무효를 이렇게 전환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시켜줍니다. 그래서 1억 2천에 사서 빨리빨리 재개발하라 이 말이죠. 이런 게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책이 없는데 1월 달에 기본설 하실 거예요. 미리 중요한 판례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 가볍게 확인해 볼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4억이죠. 여기 4억 매매가 다른 법률행위가 1억 2천 매매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들이 그 4억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1억 2천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지금 인정되잖아요.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 1억 2천 매매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1억 2천에 사서 빨리빨리 재개발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주문 하나 더 봅니다. 이제 이번 31회 때 이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무효가 시험에 나오면 이게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31회 안 나왔으니까
내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 있어요. 자, 일단 무효행위를 추인하잖아요. 그럼 원칙 무효입니다.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 보지만, 자, 새로운과 소급표 어울려 안 어울려요? 새로운은 앞으로 그 말이죠. 소급은 거꾸로 그 말이죠.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 무효행위 추인하여도 원칙 소급표 없습니다. 개심이 제일 잘 나옵니다. 원칙 소급표 없다. 그래서 소급하여 그러면 틀린 거죠? 그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거 공부했죠. 가백이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자의 강제 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갑과 을이 통정허위로 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통정허위. 그걸 가장행위 그랬죠. 통정허위로 매매계약 체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딱 넘겨둬요. 그러니까 재산을 을 앞으로 빼 돌려둔 거죠. 그럼 둘이 짜고 있으니까 이게 108조 무효가 되죠. 그럼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매매계약을 1월 3일을 했다고 가정하고 등기도 1월 3일을 했다 보세요. 그날 다 한 거죠. 그럼 이건 108조 무효가 됩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럼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단 말이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누가 내줬을까요? 갑이 내줬겠죠. 갑이 세금 내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을 앞으로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 누가 내줘요? 갑이 내주겠죠. 갑이 내줍니다. 근데 보세요. 을이 소유자 아니죠? 이걸 만약에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보게 보세요. 그럼 갑 세금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만 내다 판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봐보세요. 자, 갑이 그럽니다. 야, 을. 내가 네 앞으로 취득세 내주고 재산세 내주는데 너 혹시 정말로 살 생각 없니? 왜냐면 내 앞으로 등기하려면 또 소금 내야 되니까 내 좀 싸게 팔게. 너 정말로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싸게 팔면 살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제 둘이 진짜로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또 이번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매매 합의합니다. 만약에 11월 3일 날. 그럼 이런 걸 무효행위 추인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일까요? 이날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새로운 법률행위고 이때부터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소급의 유효가 아니라 이 등기는 11월 3일부터 유효로 되는 거죠. 이처럼 이게 소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서 자세히 하시겠지만 무효행위 추인이란 이 매매가 유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행위고 그때부터 유효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래서 소급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무효에서. 그럼 자, 법정을 확인해 볼까요? 자,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일단 추인이란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추인이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 그 말입니다. 자, 법조문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여도 원칙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원칙 무효예요. 근데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이죠. 그럼 새로운에서 소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법률행위고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 날짜로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급이 없다라고 나중에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 무효에 관한 책이 없지만 법조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책은 177페이지 오세요. 177페이지. 이제 취소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가볍게 몇 줄 해볼게요.
자, 책이 1번 취소 개념이 있습니까? 자리 밑줄 일단 유효죠.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자, 처음부터 동그라미. 처음부터가 소구바예요. 처음부터 무효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책을 넘깁니다. 한 장 넘기세요. 178페이지. 네, 4번 취소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 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사항을 좀 칠판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1월 달에 기본서에서 이제 자세히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취소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라 했었죠. 근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그 만약에 취소하잖아요. 그럼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면 유효만 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약속 지킬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가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되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추인이 있습니다. 아까 추인이 뭐였죠?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 이런 말이었죠. 저기서 추인이는 보세요. 이 법률행위를 지금 취소할 수 있죠. 이거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다시 해서 추인이란 내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더라도 그냥 취소하지 않고 그 행위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효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건 자 보세요.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해서 추인하거든요. 법정 추인은 추인 사유를 법에서 정해둔 게 있습니다. 이건 내년 3월 달에 공부할 거예요. 일단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취소권 행사기한이 있거든요. 행사기한이 지나버리면 취소권 소멸해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취소권 소멸 사유는 추인이나 법정 추인, 행사기간 경과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추인 두 가지 있죠. 이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추인 효력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취소 원인 외웠죠. 아까 취소 원인은 제착사강 네 가지였죠. 그러니까 외우시라 했어요. 제착사강. 그럼 취소 원인 소멸 후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입니다.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원칙은 취소 원인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어요. 다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가 나왔단 말은 여기 제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미리 추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의 기본 효과를 봤습니다. 그럼 책이 없지만 법조문으로 몇 가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140조가 있는데 일단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따로 정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못합니다. 취소권자를 딱 법에 정해 있어요. 자, 적어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먼저 제한 능력자, 다음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피한 자, 그 다음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고 딱 법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글씨 보입니까? 취소권자 외워둬요. 노란색 글씨가 제차 4강 대의성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외워요. 내 차를 팔아요. 내 차. 그럼 내 차를 팔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럼 이렇게 꼬시는 거 보세요. 제 차를 사가면 대성합니다. 다시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한다고 외우세요. 그럼 돈 좀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운이 좋으니까. 그래서 재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래 외우는 겁니다. 이자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취소 효과가 있는데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가 소급하여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근데 다만이 있습니까? 자 그럼 무효가 되면 아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랬어요. 그러죠? 다만에서 제한 능력자는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 반환할 책임이 있어요. 다시 제한 능력자는 그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난주 우리가 잠깐 봐봤어요. 이거 지난주에. 자, 기억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지난주에 갑이 미성년자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부동산 하나 주고 갔어요. 부동산. 이게 시가가 3억이라 가정해 보세요. 근데 9개가 까졌다 그랬죠. 폭주적이에요. 고등학생 폭주적입니다. 유흥비가 필요해서 부모님 동의 없이 부모님 몰래 을에게 팔았다 해보세요. 근데 만약 이것을 고등학생이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겠죠. 만약에 2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했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행까지 다 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 다 넘겼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을도 2억을 다 지급했죠. 을도 갑에게 2억 원을 다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이행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들켰네. 그럼 엄마가 이것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했는데 지금 이행했잖아요. 그럼 서로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래서 갑 측에서는 등기 다시 뺏어갑니다. 등기 다시 뺏어가요. 그럼 을 측에서도 내가 준 돈 돌려달라고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이거 반환해야 할 때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현존이익만.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까져가지고 2억 원치 다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렸다. 유흥비를 써가지고 10원도 없어요. 그럼 10원도 안 줍니다. 근데 1억 쓰고 1억 남았다면 1억만 주면 돼. 1억만. 근데 얘가 막상 큰 돈이 생기니까 두려워서 돈을 못 쓰고 통장에 모셔놨다면 2억 원을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9개가 까지려면 확실히 까지라 했어요. 그래서 이자는 이 중에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그럼 물론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누가 어린애 꼬셔서 부모 몰래 이렇게 싸게 사래요? 너 같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할까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이행하잖아? 그럼 잘못하면 너만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꼬셔서 이렇게 사지 마라 이거죠. 이처럼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 반환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다 탕진했다면 줄 필요 없어요. 이런 엄청난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호해야겠죠. 자, 그 다음 5점입니다. 자, 이제 142조에서 취소 상대방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취소를 누구한테 할까요? 나랑 매매한, 나랑 임대차한, 그때 그 사람에게 하겠죠. 자, 그럼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때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X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등기를 받아서 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걸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다 해보세요. 다시 팔고 병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소유자죠. 근데 만약에 갑에게 만약에 취소권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적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로 갑이 취소합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취소할까요? 을에게 할까요?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할까요? 갑은 이제 다섯 번째 누구에게 취소할까요?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합니까? 갑이 찾아가서 나 취소할게. 그럼 병이 뭐라 할까요? 당신 누구야? 갑과 병은 얼굴 본 적 없죠? 너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걸 갑이 한 거 아니죠? 갑이 이걸 했잖아요? 그럼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 을에게 취소하는 겁니다. 다시 나랑 법률 행위한 그때 그놈 을에게 이 매매를 취소하겠죠? 그래서 시간적 다섯 번째로 행위한 그때 그놈 을에게 취소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 놓을지 알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에게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행위인실로 소급해요. 이때로 소급해서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근데 제3자가 있네요. 그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취소 사유가 재착사강 네 가지라 했죠. 근데 취소 무효는 원래 절대적이죠. 근데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취소 사유를 나눕니다. 만약에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원칙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럼 취소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병선이어도 보호 안 돼요. 병선이어도 보호 안 된다. 절대적이 뭐죠? 절대적. 제3자 누구에게나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병 소유권 뺏기고 갑의 소유권 찾아옵니다. 취소는 원칙이 절대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갑이 차고 사기 강박, 착사강,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을에게 취소했어요. 근데 여기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라 여기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병이 압사정을 몰랐겠죠. 몰랐다면 을에게 한 취소 효과를 병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병이 보호되는 겁니다.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럼 단계를 나누세요. 취소는 누구에게 하죠?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 을에게 취소합니다. 을에게. 그러면 제3자는 그 취소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예요. 그래서 단계를 나눠서 취소는 누구한테? 을에게. 단 제3자는 보호될 수도 있고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날부터 취소 사유를 재착사강 나눴잖아요. 재착사강 첫날부터. 그리고 무효취소는 원칙이 다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착사강은 특히 아까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라 이걸 나눈다 했죠. 이게 그 종합적인 사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엄청 어려운 사례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거의 다 이해가 돼야만 이 사례 이해됩니다. 근데 어렵더라도 시험에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야겠죠. 어렵다고 나중에 미루면 안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온 건 11월부터 뭔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공부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까 취소 효과, 취소권 소멸 사유가 있었죠. 취소권 소멸 사유 세 가지 추인도 있고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기간이 있거든요. 행사기간 경과 그 세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 취소권 소멸이에요. 다시 봐볼까요? 이제 처음이라 헷갈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취소권 소멸사유입니다. 그러면 소멸사유는 추인이 뭐였죠?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이었죠. 즉, 이 행위를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그냥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래서 취소권 포기입니다. 포기. 그 다음 어떤 건 추인 사유가 아예 법으로 정해진 게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취소권은 행사기한이 정해 있거든요. 그 기간 지나버리면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취소권 소멸 사유로서 이 두 가지 말 거예요. 법정 추인은 어려우니까 3월달에 한다 했습니다. 내년 3월달에. 그래서 이제 여기 추인 나오는 겁니다. 다시 여긴 추인 나와요. 추인. 143 추인. 자,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 140조에 규정한 자. 그럼 140조 어디가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취소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그럼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추인 후에는 이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144조 보세요. 추인 요건. 자, 1항 추인은 아까 있었죠?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즉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 다음에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근데 2항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2항. 자,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같은 말이에요. 후견인이 뒤에서 돌본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법정 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했던 겁니다. 지금 책에 법조문이 없어서 좀 여러분 복수할 때 좀 애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한번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146조도 심의 아주 잘 나옵니다. 취소권 소멸. 아까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한다 했죠. 그럼 자, 취소권은 이 법조문 이대로 시면 잘 나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에요? 3년 내에. 다음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이나 10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이제 취소할 수 없고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시 보세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다음 법률행위 날부터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3년과 10년 어떤 게 먼저 도래할까요? 다시 여기 3년과 10년 어떤 게 먼저 만료될까요? 도래할까요? 3년입니까? 그러기 쉬우면 제가 물어볼 리가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다. 자, 예를 들면 이날 우리 값을 사기쳤어요. 사기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취소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러면 매매가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여기까지 10년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다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여기까지 10년입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날 사기 기망 당했잖아요. 그 바로 다음 날 갑이 사기에서 벗어났다. 그럼 바로 다음 날 갑이 사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취소원인이 소멸했죠. 그날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다시 바로 다음 날 사기에 벗어나면 그때 취소원인이 소멸했고 그때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3년이 지났다 해보세요. 그러면 3년과 10년 어떤 게 먼저 도래하죠? 3년. 그럼 이날 취소권 소멸한다. 그래서 이날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러죠? 근데 이번엔 만약에 보세요. 갑이 이날 사기당했죠? 근데 갑이 엄청 사람이 둔해요. 이날 사기당했는데 이때부터 9년째 되는 날 사기에서 벗어났다 해보세요. 이때 사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때 취소원인이 소멸했죠. 그날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3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먼저 도래해요? 10년. 그럼 이날 취소권 소멸한다. 근데 취소권 행사기간을 제한을 놓은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사기당해서 매매했죠. 이때부터 100년 후에 취소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권은 이렇게 행사기간을 딱 법에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이대로 시면 잘 나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시면 잘 나오니까 외워요.
잘 보세요. 이 말을 바꿉니다. 시험에 이 말을 서로 바꾸면 틀리죠? 아니, 이렇게 돼. 틀리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바꿔도 틀립니다. 이 숫자를 바꿔도 틀려요. 시험은 그래냅니다. 그냥 단순 암기죠. 단순 암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추인, 인이 몇 글자? 인, 추인. 인이 몇 글자요? 1, 2, 3이라 3년, 3년이에요. 그러죠? 눈만 크게 뜨면 눈만 크게. 그 다음, 법률행위 한 날에서 법이 몇 글자예요? 법이 몇 글자예요? 그렇죠. 센세가 있으신 분은 10글자로 이미 했어요. 지금 써보신 분은 약간 센세가 약간 없어요. 법이 몇 글자?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 10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거든 눈만 크게 뜨면 풀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취소권은 행세기한이 있다. 10년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지금 책에 많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있죠.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그때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행만 반환한다. 다음 취소권 소멸사가 세 가지예요. 추인하거나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진 거나 행사기간 3년과 10년의 경과면 취소권 소멸해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즉, 책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미리 가능하다 그래서요. 그리고 3년, 10년 외웠습니다. 그럼 책에서 가볍게 몇 줄에 봅니다. 책은 이제 178페이지 오세요. 178페이지. 위쪽에 파란색 4번 취소 효과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처음부터 소급의 무효죠. 자, 아래 밑줄하고 있죠?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즉 소급에서 무효로 본다. 그 밑에 사례가 있습니까? 자, 갑이 계약은 2010년에 체결하고 나서 2013년에 4개일 논의로 취소하여 계약은 취소한 날 가로 열고 2014년이 아니라 계약일 2010년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부당이득 반환이 있습니까? 자,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반환금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반환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한능력자는 아까 특징이 있었습니다.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책은 이 정도 컴퓨터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서로 자세할 겁니다.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기초만 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대리를 안 했었죠? 그래서 10분 휴식하시고 대리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